모든 사람들이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보육의 혁신. 걱정 말고 나와라. 우리 사회가 사랑과 정성으로 키워준다는 확신이 가게 하는 정책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사교육 의존도를 떨어뜨려서 공교육만 받으면 원하는 모든 학교에도 갈 수 있고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 경쟁력 있는 인재로 일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줘야 되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대한민국에서 결혼하고 또 아이를 낳는 사람은 자기가 필요한 집은 최소한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소유는 아니더라도 월세만 내면 살 수 있다 하는 그런 길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 그게 주택혁신이죠. 이런 세 가지 정책을 역대 정부도 중점을 둬서 추진해 왔는데 우리나라는 5년 단임제다 보니까 이게 정권만 바뀌면 새로운 대통령, 새로운 정부가 들었으면 전임 정부하고는 무언가 다르게 자꾸 바꿔야 되고, 그러다 보면 혜택을 받는 사람의 범위, 이해관계자가 서로 달라지고 정책에 대한 불신이 생겨요. 때로 주택정책 같은 것은 중구난방식이 되고, 예를 들면 주택정책은 한번 시작하면 어떤 대출제도나 이런 걸 만들면 갚아나가는데 한 10년, 15년, 20년까지 가는데,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때 거, 박근혜 정부 때 거, 문재인 정부 때 게 다 한꺼번에 혼재돼서 있으니까 우선 복잡해서 알 수도 없고 또 이해관계가 서로 상반되고, 그런 것 때문에 2006년부터 380조 가까운 재정 투입을 했는데도 국민들은 정부와 우리 사회가 보육과 교육과 주택에 관해서 확실히 보장해 준다고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런 사회에서 맞벌이 부부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자기 집 하나 장만하기 힘들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하니까 아이를 낳으면 어린이집에 맡기기는 불안하고 자기 부모나 이런 사람한테 맡길 수는 형편은 안 되고, 그렇다고 보모를 한 달에 몇백만 원씩 주고 고용할 수도 없고, 이러니까 젊은이들이 결혼을 미루고 출산을 미루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정책을 좀 근본적으로 바꿔서 국민들의 신뢰를 받게 만들려면, 역대 정부가 하는 정책이 큰 방향에서는 되게 같은데 실제로 자꾸 분절되고 중구난방식이 되니까 이것을 정부가 아닌 국회 같은 곳에서 정치적으로 고려를 없애고 국민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아파트 같으면 20평, 30평, 40평짜리 세 종류의 아파트를 소유권은 정부에 있더라도 자기가 사는 동안 필요할 때는 월세만 내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 되지 않냐. 아이가 하나일 때는 20평, 아이가 둘이면 30평, 애들이 커지면 40평으로 이사 갈 수 있고, 자기가 사는 동안에 그 집 전체를 아주 정부 재정자금을 투입해서 지으니까 금리가 적용이 안 되니까, 그렇게 되면 싼 월세로 공급할 수 있지 않냐. 시행되는 주택정책을 전체를 통합해서 전부 그런 정책을 그렇게 바꾸고, 윤석열 정부뿐만 아니라 앞으로 두 번, 세 번, 네 번 정권이 바뀌어도 다 일관되게 이대로 간다는 확신을 줘야 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헌법규범화하는 길밖에 없다는 거죠. 헌법규범화가 되는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가 재정자금, 국민연금 이런 것들을 총활용해서 싼 값에 주택을 자기 형편에 따라서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을 수 있다 이거죠. 물론 자세한 건 법률이 정해야 할 텐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헌법에 이렇게 규범을 해놓으면 국민투표할 때 법률의 내용을 가지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법률의 내용도 확정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 젊은이들이 믿을 거다. 아, 이건 이제 이렇게 박아놓으면, 헌법에다 박아놓으면 어떤 정권도 이렇게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만이 그 저출생 국가라는 그런 오명을 벗고 다시 1.3 정상 출생률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적어도 15년, 20년을 내다보고 일관되게 그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되니까 그 길은 헌법 규범화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뉴욕 타임즈가 소멸해가는 한국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게재했어요. 거기에 보면 한국의 이 출생률 감소하는 속도가 14세기 페스트로 인해서 50년 동안 유럽 전체 인구가, 스페인부터 시작한 페스트가 러시아까지 가가지고 유럽 전체 인구가 절반으로 줄었어요.
그거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인구가 줄고 있다. 그래서 오죽하면 남의 나라를 얘기하면서 소멸해가는 한국이라고 그랬겠어요. 그런 칼럼을 썼는데 그 중요한 원인의 하나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한국 사람들이 높은 사교육비를, 세계 최고로 많은 사교육비를 쓰는 이것이 큰 문제고, 사교육비를 10,000원을 오를 때마다 상관관계를 보니까 학계 출산율이 0.012명 감소한다. 우리가 지금 출생률 0.1%를 높이기 위해서 수백억 조의 돈을 쓰고 있는 건데, 사교육비 한 10만 원 올리면 0.1%가 되잖아요. 다른 어떤 정책이 성공해도 저출생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사교육 의존도를 낮춰서 공교육 중심으로 가지 않고서는 이 저출생 위기가 극복 안 된다 하는 걸 웅변으로 증명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공교육 혁신을 어떻게 높일 거냐? 여태까지 해봤지만 역대 정권이 노력을 해도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사교육은 훨씬 더 선진국의 좋은 학교, 좋은 중고등학교 교육을 더 빠른 속도로 도입해서 그것을 보급하니까 우리 상류사회를 중심으로 그런 교육을 비싼 돈을 들여서도 받겠다고 하는 사람이 자꾸 늘어나는 거죠. 역대 정권이 되게 실패했는데, 최근 들어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이제는 더 이상 교육이 선생님이 인스트럭터로 지식과 정보를 학생이 물어보면 선생이 대답하는 그런 시대를 벗어났다. 인공지능, AI 선생이 많은 지식과 정보가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곳에 축적되어 있는데, 이제 이것을 인공지능을 갖춘 두뇌로 어떤 질문에 대해서든지 최적의 답변을 항상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그 AI 로봇이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선생이 인스트럭터가 아니라 지식과 정보를 가르쳐주고 주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가이드로서 필요한 질문을 적절하게 묻고 거기에 AI 선생이 대답한 것이 좀 불완전하면 또 다른 질문을 해서 완전한 답을 얻어내도록 하고 하는 그 학습 기술을 연마하고 하는 것이 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미래 사회에서 경쟁력 있는 인재는 당연히 좋은 질문을 통해서 좋은 답변을 AI 선생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제일 중요한 교육이다. 외국의 공교육이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ICT 분야에서는 선진국에 뒤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교육과학기술정보원 등 교육부 산하 기관들이 일찍부터 AI 공교육 혁신을 위한 방향을 연구를 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어드밴스드된, 가장 앞서가는 그런 AI 공교육 혁신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5년에 영어와 수학과 정보 3가지 과목을 AI 교과서를 만들자 하는 단계에 왔는데, 문제는 교육감에 따라서 어떤 교육감은 이거를 열심히 해서 잘 되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어떤 교육감은 아이고 그럴 거면 선생님들이 너무 힘드니까 그냥 그런다고 되겠어 하고 또 소홀히 하니까 전혀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한 반은 열심히 하고 대한민국 전체가 반은 잘 안 되고 그래요. 그 이래서는 되겠냐? 공교육이라는 거는 대한민국 17개 시도가 다 같은 비슷한 수준으로 가야지. 그래서 작년에 제가 주창하고 이주호 교육부총리가 함께 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그 중에 이제 특별교부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별교부금을 0.8%를 더 올려가지고, 그러니까 지방교육재정에서 쓰던 돈의 0.8%를 올려서 그것을 교육부총리한테 줘서 교육부총리가 이 AI 공교육 혁신을 전국적으로 똑같이 추진하게 하자. 교육감에 따라서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되니까 그런 정책을 도입을 했습니다. 이 정책이 사교육 의존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교육은 우리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전국의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이 매일같이 선생님과 의논해 가면서 AI 로봇의 선생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질문 답변 과정에서 축적된 정보가 공교육에서는 계속 확대가 되고 정보의 양과 질이 높아져서 점점 좋은 답변이 나오겠죠? 그런데 사교육은 그걸 이용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걸리기 때문에. 그리고 사교육이 할 수 있는 일은 해외에서 정보를 파는 정보를 사다가 가르치는 수밖에 없는데 우리나라는 중학교 때면 외국의 고등학교 때 가르치는 걸 배우니까 그 진도도 안 맞아요. 그 다음에 역시 한국의 학생들은 한국적 현실과 연결된 답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것도 외국에서 사온 거 갖고는 안 되거든. 그리고 이거 엄청난 돈이 들고 다른 나라도 정부를 통제하기 때문에 사오는 게 쉽지도 않아요. 그런 점에서 이것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사교육은 따라오기가 힘들고 공교육 의존도가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럼 그 돈을 어떻게 쓰는다는 얘기냐? 우선 각 AI 공교육 혁신을 전담할 각 학교마다 선생을 빨리 양성하는 훈련을 시키고 그 다음에 방과 후 학교를 그 선생들이 운영하면서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AI 공교육을 빨리 확산시키는 이런 노력을 하는데 대개 그런 돈이 쓰일 겁니다. 지금 제가 연초에 저출생 대책을 헌법규범화하자는 것을 발표하고 나서 정치권에서 반응들이 비교적 좋아요. 저는 요새 그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 미루지 말고 이번 4월 10일 총선을 그 헌법을 개정하는 것과 함께 하자. 우리나라 총선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국가 공용제거든요. 모든 비용을 다 정부, 국민이 세금으로다가 지급하잖아요. 그런데다가 하루를 공휴일로 해갖고 온 국민이 쉬는데 실제로 투표를 해보면 투표율은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50% 내외거든요. 그래서 선거라는 것이 민주주의의 꽃이다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이 또는 야당의 주장이 국민의 심판을 받는 좋은 기회라서 당장 현안을 놓고 무슨 정권 심판이네 뭐 야당 심판이네 이런 심판 선거만 하지 말고 우리 미래 10년, 20년을 위해서 가장 필요로 하는 과제가 뭐냐? 저출생 극복 아니냐? 그럼 이거를 위해서 헌법 규범화하는 것도 함께 하자 그러면 우선 투표율이 높아질 거예요. 관심도가 높아지니까 헌법 규범이 생기면 많은 젊은이들이 그래 이제는 믿어도 되겠다. 우리 사회가 낳기만 나면 보육, 교육, 주택 혁신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함께 키워주겠다는 확신이 들면 결혼을 미루고 출생을 미루는 걸 많이 줄일 수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그거 하는데 제가 지금 역점을 두고 제가 옛날에 야당의 원내대표를 하던 2012년에 그 당시 야당이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고 사람이 선거에 지니까 이긴 정당이나 진 정당이나 다 같이 국민의 심판을 받은 거니까 겸손해져요. 그러면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거 좀 하자 하고 내가 그때 제안해서 우리 국회가 그 당시 그 전에는 그냥 회의만 열리면 서로 치고받고 동물국회라고. 그래서 제가 당시 여당의 황우여 대표하고 협의해서 동물국회 오명은 벗자. 그래서 국민들이 자동차 접촉사고가 나도 보험회사끼리 다 하고 서로 웃으면서 헤어지는데 이 정치권에서 이거 맨날 치고받고 발길질하고 이게 말이 되냐. 전 세계에 그런 나라가 두세 나라밖에 없다는데 우리 정치가 그래서 해야 되겠냐. 그때 국회 선진화법을 만든 것이 지금까지 동물국회는 이제 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제 총선이 끝나면 우리 여러 가지 국회의 과제들이 있습니다. 선거법 문제도 그렇고 이제 개헌 절차법도 만들어서 개헌에 필요한 내용을 수렴해서 계속 헌법 개정에 필요한 수요를 만들어 나가고 그리고 국회가 법사위에서 한두 끝도 없이 자꾸 법안을 붙들고 체계 자꾸 심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내용을 고치려고 하는데 그게 고쳐지지도 않는데 그래서 그 법사위 제도를 개편하는 것도 하고 뭐 이런 입법을 최대로 해보려고 그래요. 4월 중에. 그리고 이제 다 끝나면 이제 저는 이제 이번 선거에 출마를 안 하니까 현장에서 정치인 활동은 이제 안 하고 나라의 10년, 20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 해외에서 좀 하는 일을 도울까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몇 나라의 개도국가의 국가 원수의 경제 고문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런 나라들이 올바른 경제 개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라든지 또 우리나라가 ODA를 많이 주는데 그 ODA 개발 협력 지원 예산으로 우리가 필요한 인력을 우리가 선택한 나라에 가서 잘 훈련시켜서 우리나라 근로자와 똑같은 자격으로 수입해서 부족한 노동력을 메꾸는 일
그런 일도 좀 돕고 우리 ODA 사업이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자원봉사하는 조직들이 있어요. 글로벌 투게더라는 조직이 대표적인데 그런 조직에 같이 참여해서 아프리카나 동남아나 중남미 이런 나라들을 위한 지원 사업을 좀 해볼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